자, 이번 시간은 6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65페이지 6번부터 봅니다. 6번. 자, 다음 지대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박스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기업번 보게 되면, 자, 기업번 포인트가 뭐죠? 끝에 보니까 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지대 발생 필요죠. 니은번 세 번째 줄 보시면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대.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죠. 따라서 정답 4번 됩니다. 7번. 자, 경제지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지대를 다른 말로 파레토 지대라고 했죠. 우리 시험은요, 경제지대를 하지 않고 파레토 지대라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요 그래프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전체에서 아랫부분이 전용 수입이 되고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된다. 경제지대 하게 되면요, 공급의 규모가 가파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즉, 또 완만할수록 작아지겠지. 예. 요거 묻는 지문이 바로 7번입니다. 1번, 전용 수입이 커질수록 경제지대는 작아지겠죠. 틀렸고. 2번, 공급 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경제지대는 적어진다. 얘가 맞죠? 정답 2번이 옳네요. 3번요. 경제지대는 공급이 수직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수직이면 100% 전부가 경제지대돼요. 전부가 경제지대가 돼요. 틀렸고. 4번,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적어진다가 아니고 커지죠. 커진다. 많아집니다. 5번요. 지대 추구 행위는 지대를 추구한다. 얘가 뭐죠? 예. 지대가 봤잖아요. 자, 지대는 고산업화 보기에는 고3이죠. 이잉.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 추구 행위는 효율성 형성을 제고한다가 아니고 저해시키죠. 불로소득이니까. 저해시키게 되고 그만큼 사회복지 정진에 기여한다가 아니고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요. 문제 9번 내려가죠. 9번. 지대론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맞습니다. 수학 최정 법칙이 아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최정 틀렸고 체감 법칙을 전전합니다. X. 2번. T는 하게 되면 수송비 전략분. 그래서 T는 위치지에 따르자면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는 차이가 생긴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정답 2번이네요. 3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에 따르자면 토지 소유자는 한계지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틀렸고. 다음에 4번. 리카르도의 차액지에 따르자면 지대에서 공물가가 결정된다. 지대는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이 지대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공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공물가가 지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 불로소득이죠.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5번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따르자면 초과인이 극대되는 지대. 7번 볼까요? 요거. 가장 높은 곡선을 모은 것이 입찰지대죠. 얘는 뭐죠? 초과인이 0이 된다고 했어요. 초과인이 0. 그래서 초과인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초과인이 0. 0이 되는 지대가 모두가 입찰지대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다음에 11번부터가 도시 공간 구조론 문제입니다. 동선다, 동심원, 다음에 선형이론, 다이심론 세 가지를 묻습니다. 11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도시 공간 구조론으로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기억번은요.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즉 여러 개의 핵이죠. 이 문장만 보더라도 다핵심 이론이죠. 다핵심 이론. 니은번.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 업무 점유지대 주거지역, 이가 바로 중천저고통이죠. 중천저고통 순서대로 분화된다. 이가 바로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디귿번,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 교통축을 따라서 확장이 된다. 부적구 모양이다.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정답 5번입니다. 첫 번, 지역번은 다핵심, 니은번은 동심원, 디귿번은 선형 이론입니다. 자, 12번, 13번 볼게요. 12번.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 기억번. 버제에서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확대 맞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니은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 주거지는 교통 노선 축을 따라서 접근성이 양원 지역에 입지한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디귿번. 디귿번은 기출 문장을 표현한 거네요.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요. 둘 다 관계되죠. 교통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고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둘 다 관계가 있습니다. 틀렸고. 리얼번. 페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 내에서 여러 개의 해결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미연번요. 미연번은 단어가 바뀐 것 같아요.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모델. 자, 단어가 바뀌었어요. 첫 단어가 다핵심 이론이 아니고 바로 동심원이죠.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를 합한 것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이론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다핵심과 동심원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X. 자, 옳은 것은 기역번, 니은번, 리얼번 세 가지죠. 정답 세 개. 정답 2번이네요. 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3번.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와도 관계가 된다. 둘 다 맞죠? 옵니다. 2번. 동심원설은 자, 중천 저고통이죠. 중심 업무, 천위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중천 저고통 순서 5개 동심원 맞습니다. 5번요. 선형 이론은 자, 주택가격의 지불력이 높은 상류층은 기존의 도심지와 교통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거입지를 선정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는 자, 특정 시설이 필요하고 유사 활동하는 집중지향, 이질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재래지불 능력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항목들이 모두가 맞는 편입니다. O가 되고요. 5번요. 동심원설에 의하자면 중심지로 멀어질수록 자, 접근성이나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진다. 맞죠? 멀어질수록 범죄나 빈곤, 질병 문제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죠. 멀어질수록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대 또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자, 낮아지고 감소합니다. 틀린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집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봅니다. 보충자료 보시면 자, 4번까지 풀었고 5번, 6번, 7번 세 문제 풀어봅니다. 자, 5번, 6번 눈에 힘을 팍 주시면서요. 아, 최근 시험은 이런 수준까지 묻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서 아, 올해도 나온다는 이 레벨입니다. 문제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5번. 도시 공간 구조론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언제 나왔다? 28회. 자, 동선 다 묻죠. 1번.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고 했죠. 둘 다 관계 있다. 문제를 자꾸 푸시면요. 지문이 눈에 익어요. 자, 2번과 3번은요. 학자 이름이 바로 나오잖아요. 학자 이름을 떠올리면요. 학자 이름이 달라요. 2번 보시면 자, 도시 성장 분화가 교통 축을 따라서 확대되면 바로 호이트죠. 버제에서가 아니고 호이트.
호이트의 선형이론. 학자가 2번과 3번이 바뀌었어요. 2번이 호이트입니다. 3번은요.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은 친입, 경쟁, 천입 과정을 거치면서 중천, 저고통 순서로 바뀌더라. 얘가 바로 버제서의 동심원 모델이죠. 그래서 2번, 3번은요. 학자가 바뀌었습니다. 2번이 호이트, 3번이 버제서가 돼요. 4번. 동심을 이뤄내서 점이지대가 다른 말로 천이지대죠. 그러면 천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의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죠. 중천 저고통이니까 천이지대가 두 번째 있죠. 고급주택은 네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천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의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원거리 틀렸죠? X. 5번요.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서는 핵이 여러 개죠. 그러면 공업지,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추어서 핵심 수가 증가되고 특화된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 5번입니다. 5번. 6번. 지도론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래. 옳은 것. 박스 봅니다. 자, 얘도 언제 나왔습니까? 28회. 28회. 그러니까 요 문제 보시면서 원래도 나온다면 요 수준입니다. 자, 지대론 하게 되면 자, 차, 입, 절 세 가지죠. 차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말고도 준지대도 있고 경제지대도 있고 이런 정도. 자, 옳은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프린터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자가 단어가 안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PDF 전환시키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분명히 기억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PDF 막 제가 몇 번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단어 한 개가 살짝 빠져 있는데 빠져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기억번. 리카르도는 자, 차익지대죠.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형으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토지의 질적 차이가 다른 말로 비옥도 차이죠. 토지의 질적 또는 비옥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도의 차이로 보았다. 맞습니다. O입니다. 니은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얘가 바로 단기를 말하죠. 일시적, 단기에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한다. 맞습니다. 준지대는 단기의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거든 소로 봤다. 단기의 소도로 본다. 맞습니다. O입니다. 디귿번. 튀내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자, 우등지와 한계지의 생산비 차이를 지대로 보는 것은 절대지대가 아니고 차액지대. 절대지대가 아니고 차액지대. 게다가 학자도 튀넨이 아니고 리카르도. 학자는 리카르도. 절대지대가 아니고 차액지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리얼번.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자, 키워드 수송비 차이,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바로 마르크스가 아니고 튀넨의 위치지대 또는 튀넨의 입지교차지대를 말해요. 따라서 마르크스 학자 이름이 틀렸죠. 튀넨. 자, 옳은 것은 기억번, 니은번, 정답 1번.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새기면서 문제 푸는 것보다도 28회 때 가장 최근 문제가 수준이 이만큼은 묻구나. 이만큼은. 최근 흐름을 파악하고 원래 나온다면 지금 푼 문제 레벨입니다. 7번. 지도론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지대에 대한 논쟁은 고전압파, 신고전압파죠. 그러면 고3이죠. 이잉 떠올려야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면 아니냐의 핵심을 둔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차액지대에 따르자면 얘가 바로 학자가 리카르도죠. 그러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이다. 리카르도는 고전압파죠. 그러니까 고3이죠. 잉, 지대는 잉여. 맞네요. O입니다. 3번.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지대와의 관계에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는 외곽으로갈수록 낮아진다. 칠판 그림이 있죠. 자, 요거 토지와 자본의 결합 관계는 외곽으로 갈수록
결합비율은 낮아지고 대체성도 작아지고 맞네요. O입니다. 4번, 5번 묶어주고 입찰지대. 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연결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5번 입찰지대구선의 기울기는 요거 잘 나와요. 수율이 좋아요? 토율이 좋아요? 예. 수송비 또는 운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입니다. 예. 따라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 입찰지대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을 한 개 운송비로 나눈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잖아.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잘 나와요. 틀린다 5번입니다. 자, 보충자료 문제 풀었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가 오늘 실전 테스트 8문제 봅니다. 오늘 문제가 좀 쉬웠던가요? 역시 부담이 되었던가요? 안 풀었어요? 네? 풀어야지. 예. 일단 풀어보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 지난주 중에 제 카페에 그 질문글이 좀 올라왔어요. 실전 테스트도 어렵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저만 어려우면 묻더라고요. 제가 댓글은요. 모두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모두 다 어려워요. 이 문제를 쉽다 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런데 자 이제 실전 테스트 8문제가요. 여러분 이 뿌리를 알아요. 뿌리를. 제가 전문성은요. 대학교 교수보다 떨어지잖아요. 시험에는 포인트는 잘 찝어주지. 그런 능력은 교수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나 깊이는 교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제가 출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제가 우수한 지문을 만든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문제 있죠. 이 좋은 문제.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제 머리 갖고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근거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중에 수많은 문제집이 있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제위원이 되신 분이 쓴 문제집이 있어. 그런 문제가 괜찮아요. 예. 출진이 쓴 문제와 강사가 쓴 문제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야, 이 문제 보니까 지문이 처음 번역하게 되면요. 그런 지문이 되기가 제가 저를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쓰신 문제집을 제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소한 거는 제가 독특한 머리가 아니고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이미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워요.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출전에 쓰신 문제에다가 또는 여기다가 기출문제도 많이 들어갔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체감도를 좀 어렵게 느끼는데 그렇게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출제 레벨만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경험 많이 할수록 실전이 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실전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기억번. 자, 기억도 빠져있죠. 기억번입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경제적 감가상각 법칙이 부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걸 이제 O 할 수 있어요. 자, 영속성은, 자,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인데 경제적 감가가 아니고 물리적 감가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감가가 틀리고 물리적 감가상각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X. 틀렸습니다. 니은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죠? 생산비 법칙은 부동성이 아니고 부정성이죠. 부정성 X. 디귿번.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동네가 되게 좋아졌네. 좋아지니까 개발이 환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정성이 아니고 부동성이죠.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부동성이죠. 한 개 더 추가하면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 개발의 환수 근거가 필요합니다. X. 자, 리얼번. 수면 매입을 통한 택지의 공급 증가는 물리적 공급 면에서 아니지. 얘는 경제적 공급이지. 따라서 수면 매입을 통한 공급 증가는 경제적 공급이죠. X. 미연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된다. 맞죠?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정평가에 수익하는 방법 중에서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이죠. 직선법 틀리고요. 직접법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틀렸죠? X. B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시장별로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 현상이 생긴다. 지역별로 초과수요, 초과공급, 부동성 맞죠? 옳은 것은 B번 한 개만 맞네요. 정답 1번. 문제 2번 내려갑니다. 토지 이용과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요. 그대로 기출문장 옮겨왔어요. 기출문장입니다. 도심은 지가가 높아서 생산 요소의 대체에서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10번 볼까요? 요거네요. 토지와 자본은 묻네. 도심지는 뭘 많이 써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땅을 적게 쓰잖아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가 아니고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히 많이 묻는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물어. 바꿔서. 항상 바뀐 단어를 의심하세요. 틀렸습니다. 2번. 최유효 이용은 모든 프로세스에 생기는 개념. 맞습니다. 모든 상 원리가 바로 최유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최유 이용. 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유효 이용. 최사가 돼요. 최유 사용. 이것이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중에서 바로 부정성이 있죠. 토지가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부족하니까 토지는 어떻게 최유효상으로 이용해야 된다. 부정성이 근거가 되고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변과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가 안 돼서 최사로 용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죠. 이 문장이 몇 번? 3번입니다. 2번입니까? 재산은 모든 부산 원리에 적용되는데 맞습니다. 이는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죠. 상대적 희소성은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즉 자연적 특성 부정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둘 다 맞습니다. 정답 2번. 정답 2번. 옳은 것. 잠깐만요. 틀린 것은 되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아니, 옳은 것인데 제가 이것은 지문을요. 자, 고쳐주세요. 2번 문제가 틀린 거 돼 있죠. 그럼 그걸 둘 쫙 꺼버리고 옳은 것은 제가 더위를 먹어서 잠시 또라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를 왜 그렇게 또 쓰는지 몰라. 왜냐하면요. 이게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내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문제를 쭉 읽다가 옳지 못한 것은 이런 지 많이 보시죠. 그런데 모의고사 지침이 뭐냐면 이런 거를 넣지 말래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깨끗하게 틀린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내라고 하길래 7월 동안 모의고사도 전부 다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틀린 것은 깔끔하게. 지금 실전 테스트 문제도 전부 다 이렇게 지문을 고치다 보니까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2번은 옳은 것인데 저도 뭐 틀린 것은 바꿨나 봐요. 일단 2번 정정합니다. 옳은 것은 고쳐주시고요.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이 옳은 겁니다. 최사가 필요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즉 상대 희소성 맞는 말입니다.
자, 가장 옳은 것 정답 2번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오류가 생겼고요. 옳은 것은 정답 2번. 나머지 틀린 거 봅니다. 3번은요. 100% 그대로 기출문제. 기출문제예요. 토지의 집약적인 입지주체란 지가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주체를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 10억짜리 멋진 건물이 있어요. 자, 권리생활시설이다. 상가. 멋집니다. 그런데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은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은 딱 1억 갖고 있어요. 을은요. 부동산과 거리가 멀어. 사업을 합니다. 500억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시는 사람은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이 사람이 을이 사는 겁니다. 을이. 예. 아무리 박사를 치더라도 돈이 하나도 없잖아. 살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살 수 있는 주체는요. 지가의 지불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요 문장이 몇 번? 3번이잖아요. 따라서 집약적인 주체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앞뒤가 바뀌었죠. 자, 지가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앞뒤가 바뀝니다.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지가의 지불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가의 지불 능력. 돈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X.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 보니까 늘 자 단어를 앞뒤로 바꿔서 묻고 나는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4번과 5번 묶어주세요. 4번, 5번. 4번은요. 침입적 토지이용. 그다음에 5번은요.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참고로 얘는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지문이 수월해집니다. 요약지 189페이지요. 요약지 189페이지. 자, 189페이지 폈습니까? 189페이지. 토지 이용 나오잖아요. 토지 이용은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시 본다면 1번 도시 스프롤 현상, 2번 침입적 토지용. 요 지문들이 나왔잖아요. 요약지 먼저 본다면요.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혹시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서 이런 기사 본 적 없어요? 도시 난개발. 난개발이 스프롤 현상입니다. 난개발 스프롤 현상은요. 자, 도심지가 있어요. 도심지가 있다면 외곽지가 막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거야. 얘가 소위 난개발. 그래서 그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다른 말로 도시 확산 현상입니다. 무질서한 확산을 말해요. 외곽지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이 스프롤 현상. 짧게 말하면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1번 의 보시면 밑줄 하세요. 도시가 불규칙적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 개발되는 현상.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입니다. 자, 의 보시면서 우리 시험은요. 불자를 싹 빼버려요. 도시가 규칙적 틀린 말입니다. 불자를 빼먹거든요.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외곽지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시 스프롤 하게 되면 주로 외곽지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더라 스프롤 현상이 되고요. 4번 특징 보시면요. 항목 5개 있죠. 5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 먼저 본다면 무질서한 확산이기 때문에 집가수는 당연히 표준보다 이해할 때가 많겠고. 자, 디귿번 보게 되면 무질서한 확산은요. 스프롤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에서도 생기는데 대도시의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에 더욱더 발달한다. 외곽지 동그라미. 외곽지.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스프롤 현상은 도심지에서 발생해요. 외곽지에서 발생해요. 외곽지. 그래서 스프롤은 도심지에서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외곽지에서 발생한대요. 우리 시험은 항상 묻는 것이 방금 두 개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물어. 예. 그래서 서프롤은 중심지하면 틀린 말입니다. 외곽지에서 발생합니다. 외곽지. 바로 2번 침입적 토지용은요. 자, 그러면 침입적 토지용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확대 침입과 축소 침입이 있어요. 기억번. 확대 침입을 한 줄 모두 밑줄 아세요. 확대 침입은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다. 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판자촌이 부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판자촌 재개발해버리면 부촌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판자촌이 부촌으로 바뀐다. 얘가 바로 확대 침입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으로 침입해서 부촌이 됐잖아요. 그러면 확대 침입에다가 화살표 하나 더 적어줄래요? 확대 침입 화살표. 동네가 바뀌었죠. 확대 침입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좋아졌죠. 그럼 적어줘요. 상향여가 적어주고. 상향여가. 동네가 바뀌었는데 어떤 침입? 좋아져서 상향여가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박스 보게 되면 집약적 이용이 침입해서 조방적으로 침입하더라. 동네가 좋아지니까 지가가 상승하죠. 이런 대표제가 흔히 많이 보잖아.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종개발, 세종시. 옛날에 전부 바뀌었었는데 지금 엄청 좋아졌잖아. 얘가 뭡니까? 확대 침입입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 얼마나 좋았으면 전부 다 확대 침입입니다. 정반대가 축소적 침입입니다. 축소 침입은 오히려 거꾸로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했대요.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졌지. 화살표 하향여가 적어주고 하향여가. 이런 경우는 돈 나빠지면 지가가 하락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일반적이다? 확대 침입이 되게 많더라.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서프롤하고 확대 침입 보았으니까 이제 지문 보세요. 지문 봅니다. 자, 지문 4번과 5번이죠. 4번. 침입적 토지 이용은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이다. 맞죠? 맞습니다. 확대 침입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인을 침입하는 경우. 아니지. 바뀌었지.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잖아요. 또 앞뒤가 바뀌었네. X. 틀렸고요. 5번. 도시 서프롤 현상은요. 자, 도시지역의 불량주택,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오, 이상하네. 요약집에서 이런 사람 못 봤잖아요. 자, 서프롤 뭐라고 했죠? 외곽지로 무질서한 확산. 외곽지로 무질서한 확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시 서프롤 현상은 자, 도시지역에 불량주택,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었다. 이건 이거잖아요. 도시지역에 불량주택과 노후건축물이 약 밀집이 됐대.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도시지역에 불량주택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밀집이 되었대. 예를 가리켜서 도시, 얘는요, 도시 슬러마 현상입니다. 도시 슬러마. 따라서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서프롤 현상은 외곽지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고 도심지의 불량주택이나 노후건축물이 밀집되는 것은 도시 슬러마입니다. 슬러마. 뜻이 틀렸습니다. 도시 슬러마. 앞뒤가 안 맞죠. 다음 문장. 도시 서프롤 현상은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은요. 주로 도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서프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게 틀렸죠? X. 옳은 것은 정답 2번. 3번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절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제가 겁이 납니다. 옳은 것은 되겠어요? 틀린 것은 되겠어요? 틀린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자, 뭘 묻죠?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둘 다 묻고 있네요. 규제와 자율화. 자, 지문 5개인데 틀린 것은 1번, 2번 묶어줄래요? 묶어주면 얘가 규제. 분양가 규제예요. 3, 4, 5번 묶어주고 3, 4, 5번 묶어주고 얘는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프 한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래프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얘가 시장 원리죠. 자, 여러분 알듯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하죠. 예, 이렇게. 따라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하면서 더 이상 받지 마 하면서 이렇게 규제하잖아요. 얘가 분양가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를 상한가 규제해버리면 공급자, 건설회사는요, 빨간 개만큼 손해본다고 했죠. 손해봐요. 손해보니까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지. 이만큼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분양가가 싸니까 서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초과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건 분양가 규제건 규제하는 만큼 뭐지?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서로 살려고 하는데 공급이 태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에 분양만 받았다 하면 로또지, 로또. 예. 분양 받았다. 하룻밤만 딱 자버리면 시장 관리가 이만큼만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갭만큼 엄청난 전매 차익. 즉,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시장 가격이고,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고. 얘는 정부가 규제시는 규제 가격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만큼, 자, 분양받게 되면 요 갭만큼 전매 차익이 생기니까 엄청나게 투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요거 묻는 것이 뭐지? 1번, 2번, 1번, 2번. 1번, 분양가 규제는 실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수요, 가수요, 투기수요 중심의 시장이 이루어진다. 맞잖아요. 2번, 분양가 규제는 주택 품질의 향상이 어렵고 주택 생산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주택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향상에 저해가 된다. 이 말은 뭐지? 공급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다음에 3, 4, 5번은 분양가 자유화. 10번 봅니다. 자유화. 여기까지 규제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정부가 규제를 풀어요. 자, 규제를 오늘 자정만 딱 지나면 요거 전부 다 풀게요. 풀어버립니다. 자, 풀어버리면 당장 내일부터는요, 아파트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급등하지, 이렇게. 내일부터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다 풀었잖아요. 자율화 시켜버리면. 얘가 뭐지? 단기. 내일부터는요, 아파트가 급등합니다. 풀어버리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공급은 증가되겠죠? 공급은 어디까지 증가될까? 시장 원리를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이 증가돼요. 공급 증가는 뭐지? 장기. 따라서 분양가 규제를 싹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아파트가 올라간다. 단계의 가격 상승.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시장 원리 찾을 때까지. 얘가 뭐? 장기. 그럼 이제 공급이 증가되잖아. 공급이 증가돼요.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 막 짓겠네. 지을 때는 솔직히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10평, 11평, 12평짜리를 지을까? 25평, 33평, 좀 더 큰 걸 지을까? 큰 걸 짓지. 10평, 11평, 12평 이런 것은 돈도 안 돼. 그러니까 저소득을 위한 그 작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로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전용 면적이 25평, 30평대 해서 주로 중대형 이런 아파트가 돈이 되잖아요. 이런 아파트 이것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돈 되니까.
이것이 늘어나고, 그러면 11평, 12평, 소형 아파트. 이것들은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여전히 주택난은 심각합니다. 이런 걸 지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질문 봐요. 자, 3번.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전매장은 저절로 없어지고 투기수도 감소가 된다. 맞습니다. 4번.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일정 수준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이 늘어난다. 아니죠. 저소득이면 11평, 12평 너무 작은 거잖아. 이게 아니고 주로 중대형 주택. 중대형 주택. 주로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틀린 답 4번. 5번요. 분양가 규제하다가 자율화로 전환되면 신규 주택 가격 상승. 10번 볼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됐잖아. 뭐지? 단기. 그럼 다음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요거. 공급이 증가한다. 뭐지? 장기를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틀린 지문은 정답 4번.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하시오. 부채 감당법. 항상 계산 문제는요. 문제 탁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공식을 탁 돌려야 돼요. 공식을. 부채 감당법은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말 더듬자 부저저. 그러면 환원율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입니다. 저당 비율. 저당 상수가 돼요. 부저저. 이대로 부저저만 계산하면 끝. 그런데 부채 감당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투자에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들어봤죠? 순두부.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시험은요.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항목 5개죠. 첫 번째, 순영업소득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 1억이다. 나왔네. 순두부. 순영업소득 얼마?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 1억이다. 얼마가 나와요? 암산. 1.5죠. 1.5. 다음에 세 번째, 지분 비율 40%, 저당 비율 60%. 오, 나왔네. 저당 비율이 몇 프로지? 60%. 0.6. 뭐만 남았다? 저당 상수만 남았네. 네 번째, 이들은 쓸데가 없죠. 허수. 그냥 버리시면 돼요. 허수 자료, 허수.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가 8%다. 8%입니다. 그러면 8%니까 0.08. 부저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0.072가 나와요. 정답 7.2%. 7.2%. 자, 그러면 4번 문제는요. 참고로 문제 다시 볼까요?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을 구하시오. 제가 친절하게 부채 감당법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공식 뚫렸잖아요. 우리 출제된 기출문제는 부채 감당법을 싹 빼버렸어. 빼버리고 그냥 박스 주고 환원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뭘 묻는 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정답 2번 되겠고요. 문제 5번.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요. 타당성 분석인데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지시성 타자. 들어보셨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 크게 5가지가 지시성 타자. 5단계인데 얘는요. 지시성 타자를 묻는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1번, 2번, 3번 묶어주고 얘가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다음에 4번, 5번 묶어주고 얘는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 문제는요, 지시성 타자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 두 가지를 묻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참고로 지문 보기 전에 틀린 것, 지문 보기 전에 요약집 202페이지. 202페이지 봅니다.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폈습니까? 202페이지. 그러면 앞페이지 볼까요? 201페이지 뭐 201페이지. 200페이지 보니까 200페이지 보니까 네모 5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자, 가로 2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목차 그대로 지시성 타자가 나오죠. 지시성 타자. 근데 이렇게 지시성 타자 5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전 테스트 문제는요. 지시성 타자를 묻는 게 아니고 220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박스 있죠. 맨 밑에 박스. 박스 보니까 자, 색칠 네모 2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찾았으니까. 그런데 시장 분석은 맞는데 화살표 시장성 분석은 오타. 틀렸어요. 이거. 경제성 분석으로 바꿔주세요. 중요한 오타입니다. 따라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5번이죠. 5번 문제는 이제 얘랑 얘를 묻는 거야. 얘랑 얘를. 2단계 순서.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지시성 타자 5단계로 공부했는데 이때 시장 분석이 바로 지시성,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 세 가지 합한 게 시장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자,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 두 개 합한 것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박스 보니까 자, 첫 번째 시장 분석은 내려가서 괄호 밑줄 하세요.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밑줄.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체크하고 또 그러면 1번, 2번, 3번 찾아보니까 지시성 나오지. 지시성. 그리고 시장 분석 한마디로 이는요. 입지선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적절한 용도를 찾거나 용기를 찾는 작업이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에 화살표 경제성 분석은 괄호 밑줄 하세요.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 밑줄. 밑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은요. 타자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경제성 분석은 뭐냐? 바로 수지 분석입니다. 얘는 너무너무 잘 알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전 세후 찾는 거 수지 분석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입지선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요.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수준가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이걸 따진단 말입니다. 자, 요 흐름 아시겠죠? 요거 묻는 문제가 바로 5번입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이 바로 시장 분석이죠. 요거 앞에 겁니다. 1번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사업도 행해진다. 비슷한 문장이 출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분석은 개발업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맞습니다. 3번 시장 분석의 요소 중에서 지역 분석의 분석 사항으로서는 국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 기반 분석, 인구 분석, 그 지역의 성장 개발 영역이 있다. 이게 모두가 입지선정과 관계된 내용이고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4번요. 경제성 분석은 최종 결정을 내리죠. 수지 분석입니다. 순영가 또는 내부 순위법을 적용해서 최종 투자 결정한다. 맞습니다. 5번요. 경제성 분석은 시장 결과
시장 분석의 결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다음 문장이 틀렸어요. 다음 문장.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 요거는 이겁니다. 이치선정입니다. 뒤에 문장은요, 이치선정하는 것이고 시장 분석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법적, 경제적 등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 얘는 바로 시장 분석의 설명이지 경제성 분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5번. 5번이 되고요. 6번. 자, 6번 보게 되면요. 뭘 묻죠? 맨 끝에 보니까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평가 방법을 묻습니다. 자, 문제 처음부터 볼까요? 경기도 공공지역에 소재는 나지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무슨 평가? 나지 동그라미, 나지. 나지 평가네, 나지. 건물이 아니죠, 나지. 나지는요, 토지를 말해. 그래서 현지에 갔는데 몇 줄입니다. 거래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 몇 줄. 거래 사례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조사 결과 토지는 나지 상태로 임대하여서 매월 정기적으로 몇 줄입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 것 몇 줄. 임대를 받고 있대. 거래 사례는 없고 임대를 받고 있대. 이때 토지 가격 구하는 방법. 자, 이때 뭘 묻습니까? 토지의 가격 구하는 방법을 뭐죠? 가격. 요건 묻잖아요. 토지 가격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임료 묻는 건 틀린 말이잖아. 가격 묻으니까. 그러니까 질문 5개 중에서 임료 평가는 전부 다 자동 아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임대사례비교법, 4번 수익분석법, 2번, 4번은 임료 구하는 거잖아요. 자동 아웃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구하는 게 1, 3, 5번 남았죠. 거래사례법, 원가법, 수익하는법입니다. 자, 거래사례비교법. 다음에 원가법. 다음에 수익하는 법입니다. 이 셋 중에 답을 하나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거래 사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거래 사례가 없으면 얘를 쓸 수가 없어요. 나가래.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토지가 매달마다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죠.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더라. 얘는 쓰겠네. 정답 수익환원법입니다. 정답 5번. 정답 5번. 문제 7번. 가치 프라이스와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면 몇 개인가? 자, 가격과 가치를 묻습니다. 이 문제도 최근에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바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문이 막연해 보이니까 일단 요약집 빠르게 확인. 요약집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자, 232페이지 폈습니까? 232페이지. 표가 나오죠. 자, 표를 보시면 가격은 프라이스, 두 번째 가치는 밸류, 세 번째 편익은 X. 편익은 보지 마요. 보지 마시고 가격과 가치만 비교합니다. 자, 먼저 자, 가격은요. 두 번째 칸. 특정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서 밑줄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값 밑줄. 매매된 값이니까 과거에 매매되었거든요. 한 칸 올라가서 과거의 값이다. 과거 동그라미. 다음에 가치, 밸류는 두 번째 칸. 밑줄 하세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현재 가치죠. 따라서 한 칸 올라가서 현재 값이다. 현재 동그라미.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가 가치 구하죠. 평가사 동그라미. 자, 매매 가격,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로 중개사 동그라미. 가격은요, 주어진 시점에서 한 번밖에 매매 안 하지.
그래서 주지점의 가격은 하나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는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땅은 한 개라도 보상가치, 담보가치, 과세가치, 정상가치, 적정가치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동그라미 여러 개 존재한대요. 여기까지 끝. 지금 단어 체크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보시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내구재로서의 가격과 가치 개념은 뚜렷이 구분하기가 어려우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가치와 가격은요, 뚜렷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 힌트. 자, 가격. 영어로 price. 가치. 영어로 value. 자, 여러분이 두 눈 갖고 직접 확인합니다. 자, 가격과 가치는 한글이 달라, 영어가 달라. 얼마나 쉽게 구별됩니까? 예. 얼마나 쉽게 구별돼요? 예. 어려우면 틀렸습니다. 예. 뚜렷이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 용이해요. 어려우면 틀렸고. 예. 여기까지도 출전이 서신 문제집에서 이런 지문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출전이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뚜렷이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 어려우면 틀렸고. 내구재로서의 가치, 밸류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합시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다, X. 니은번. 자, 니은번은요, 기출문장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가치 구별은 바로 내구성 특성 때문이다. 내구성 때문에 가치가 강조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옵니다. 디귿번. 장래 기대 편익에는 소득과 같은 화폐적 편익도 포함되겠지만 만족감이나 쾌적성과 같은 비화폐 편익도 모두 포함된다. 맞습니다. 디귿번도 기출문장 출시되었고. 리얼번.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 맞습니다. 가격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실거래액은 정상적인 매매의 모든 측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맞는데요. 모든 측면을 구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싸게 매매도 되고 때로는 싸게 매매도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O입니다. 미연번. 가치는 여러 개 존재 맞죠? 가치 전문가는 중개사입니까? 평가사입니까? 평가사. 중개사 들렸죠? 평가사다. X. B번. 자, 부동산 같은 내구재의 경우에 효용의 자본하는 가치는 현재에서 형성된 가격과 반드시 일치한다. 가치와 가격은요, 반드시 일치가 틀렸습니다. 자, 가격, 가치. 가격하고 가치는요, 주로 단기에는 괴리될 수가 있어요. 단기에는 괴리가 되겠지만, 괴리된다면 장기적으로 일치가 돼요. 장기적으로 일치가 돼요. 반드시 일치가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치됩니다. 장기적으로 일치. 틀렸고. 자, 옳은 것 물으니까, 니은번, 디귿번, 리얼번. 니은, 디귿, 리얼번이죠. 세 개가 옳은 겁니다. 정답 3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저당담보증권 MBS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 만기전 변제 콜 방어를 실현시키는 것은 MPTS가 아니죠. MBB. MBB가 콜 방어를 실현하죠. MBB, MPTS 틀렸습니다. 자, 2번과 3번은요. 2번은 이치증권 MPTS. 3번은요. 저당채권 MBB. 2번, 3번은요. 서로 아래 위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2번은요. 바로 MPTS가 아니고 MBB인데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 모두 가진대. 그러면 얘가 바로 발이잖아.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 MPTS 아니고 MBB. 3번은요. 자, MBB가 아니고 MPTS죠. MPTS.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투. 그러면 MBB가 아니고 MPTS가 돼요. 틀렸죠. 4번. 다교청 채권 CMO는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는 일련의 계층으로 구성이 돼서 발행이 된다. 맞습니다. 만기가 장기일수록 자, 수익률은 낮다가 아니면 높아지겠지. 그래서 낮은 수익이 아니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X. 정답 5번인데요. 다교청 채권 CMO는 자, 발투투 안개했죠.
발투투. 그래서 저기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 맞잖아요. 장기 투자가 원하는 콜 방어도 실현된다?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맞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